오늘 좀 타 방송에서 했던 것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저는 거기서는 제가 못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냐면 거기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요거 했죠.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보고서에 긍정적 제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적 제목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황했고요. 요건 나눠서 투자 아이디어 해가지고 요걸 한번 여기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요런 종목들을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나를 지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해볼까 해요. 뉴스들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나. 그걸 한번 이 시간에서는 시간이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오늘도 시간도 좀 저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자, 요 글씨는 좀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긴 한데요. 이걸 또 크게 얼른 못하죠. 아무튼 요걸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긍정적인,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긍정적인 제목으로 나온 것들. 이것도 좀 타이핑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앞으로 당겨서 타이핑. 한번 좀 실제로 요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봉입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가 졌다. 어떠신지 보세요. 이거 지금 최근 1, 2주 사이에 이런 뉴스가,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나 보는 겁니다. 수급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그쵸?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선제적 투자의 성과가 드러난다. 글로벌 바이오 CDMO 1인 위험이 있다. CMO 수요 지속된다.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 거고요. 상하 프론테크. 수소시대의 끝판왕. 목표 주가 상향. 이거 미시는 분 한 분 계시죠? 네. 그리고 LG로테. 호실적 저평가만 보자. 화려한 실적, 초라한 주가다. 저평가되어 있으니 그걸 살펴보자. 이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혁신을 거듭하다. 낡은 관점을 버려야 할 때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 그런 거예요. 다음, 기아. 있으면 다 팔린다. 차가 있으면 잘 못 만들어졌지, 있으면 다 팔린다. 이런 거예요. 삼성전기. 이런 실적 처음 본다. 이익의 양도, 이익의 양도, 질도 역대 최고치다. 현대차. 단단해진 바닥이다. 실적 우려는 소멸하고 상황은 점차로 좀 개선 중이다. 엔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 것 같은데요. 전해액 사업의 핵심은 현지화와 원재료 내재화인데 그걸 잘하는 회사다. 호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위드 코텍이다. 다음 아프리카 TV. 고공행진 플랫폼과 광고 모두 좋다. KH바텍. 이만한 성장주도 흔치 않다.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있네요. 제가 코멘트는 나중에 하고 오늘 아침 3프로 방송 보신 분이 이해할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지. 근데 하시니까 오늘은 여기서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보면서 저 한번 좀 다 쭉 보긴 했는데 인토로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고 내년은 더 좋다. 숫자로 확인하는 업황 실적 기술력이다. 이베스트. 퓨처캠. 일상 디자인만 봐도 노바티스를 넘어선다.
미투온. 가장 저평가된 소셜 카지노 메타버스 종목이다. 게임빌. NFT 게임 생태계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중이다. ST팜. 많이 빠졌죠? 영업실적 성장 확인했다. 여기에 꿈도 크다. 리메드. 기대감이 현실로 날아오를 주가. 차트는 좋네요. 다음. 크리엔 사이언스. 크리엔 사이언스 뭔지 아시죠? 이거. 미세먼지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오고 나면 늦어요. 미세먼지. 이렇게 됐네요. 크리넨이죠. 크리넨. 요거요. 그리고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롯데정밀학은 제목이 이러네요. 숫자로 증명하는 현금 포트폴리오. 빠졌네요. 이틀 동안. 청담러닝. 메타버스 타고 청담러닝으로 오세요. 제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서프라이즈 연소. 실적을 보여줬다. PI 첨단 소재. 비수기를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이 멘트를 듣는 거예요. 어떤 멘트일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걸 보는 겁니다. 어떤 SM 올해도 좋지만 내년은 더 좋다. 이게 총 12장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꽤 될 겁니다.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묵묵히 순항 중. 전기차량 이익 기대, 실적으로 확인된 원형전지 가치 가장 편안하다. 삼성전기. 계절성보다는 변화에 주목하자.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은 어디 안 갑니다. KF에서. 녹십자를 했어요. 1 플러스 1은 무한대입니다. 신한. 두산바켓. 산업차량 빼도 괜찮은 실적 없어서 못 판다. 현대미포조선. 부당한 저평가입니다. 이분들이 쓴 걸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제가요. 그대로. 보고서 제목들을요. 송원산업. 사상 최대 실적 향후 2, 3년간 지속될 것. 아난티. 차원이 다른 레저 플랫폼의 플랫폼 업체이다. 조그만 업체들이라서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제목이 이랬다는 거예요. JS 코퍼레이션 놀라운 이익률 더 놀라운 저평가다. 펄어비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다. 여기까지 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거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을 좀 하죠. 저는 딱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아까 정프로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제목을 좀 재밌게 하고 뭔가 부각시키고 싶어. 요런 종목들은 제목이 재밌게 좀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 편안하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돼. 뭐 끝판왕이야. 목표주가 상향했고 이거 기다리면 돼. 이런 느낌의 워딩들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여기 속한 게 뭐가 있냐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요.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삼성 SDI 요렇게 정도를 지금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말고 조금 그래도 중형주 쪽에서
그냥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차트를 제가 보니까 차트도 그렇고요. 뭐 펄어비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으니까 막 1+1은 무한대다. 뭐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는 바로 반응을 한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 없어서 못 판다. 하여튼 기아하고 두산바켓 이런 게 있었고요. 이게 있었고. 그리고 올해 좋지만 내년에도 더 좋다. 황금 포트폴리오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올해는 어떤데 내년엔 좋을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주가가 반응을 못 하고 오히려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솔직히 방송을 하면서 가장 저는 2000년부터 방송을 했어요. 사실 한국경제TV 개국할 때부터 방송을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각양각색의 예전에는 정부가 비대칭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훌륭하다라는 표현보다도 너무 지적 탐구심도 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솔직히 저보다도 또는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그냥 실시간 댓글에도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끝나고 나서 녹화를 들으면서 반론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방송하기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의견이 다를 수도 또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면은 좀 뭐 저도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해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은 제가 코멘트를 달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냐면, 보고서가 많지만요.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안 좋게 본 거예요. 이베스트에서요. 주가 바닥 확인했다. 신한. 바닥만 확인했다. 얘기한 거예요. 짧아진 사이클이 될 수 있다. 한화. 얘는 좀 더 좋게 본 거예요. 그냥 이제 때가 된 거죠. 약간 반등 준 게.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빠졌다.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의 느낌이 뭐냐면요. 그냥 이제 여기서 다 많이 빠졌어. 이제 그냥 여기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 구조적인 부담의 해소가 필요하대요.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거 발표를 하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이거 이날 거래가 막 싣고 나서 이날 많이 빠졌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이것도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반영을 조금뿐이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거는 반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나도 한번 좀 보자는 거죠. 하나솔루션 결국은 태양광으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된다 그런 거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 SDS 이것도 저도 되게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거 빠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완전 뭐 요즘에 뭐 좀 소외됐어요. 많이 빠졌어요 이게요. 삼성 SDS도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성장 동력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그리고 효성화학하고 이것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효성 되게 좋아요. 효성화학 급락했죠. 그렇죠? 그리고 효성 TNC 얘들도 급락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효성화 한꺼번에 겹친 악재 더 나빠지기도 힘들다. 효성 TNC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닝을 추정하고 밸류를 정해보자.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진 종목들을 제가 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 워딩을 좀 보면 얘가 지금 터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 워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오는 선제적 투자 집행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답니다.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고 판단한답니다.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조정 충분히 받았어? 주가 과도해? 투자 집행 많이 해가지고 이익이 안 난 거야? 그래. 그럼 앞으로 좋다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럼 관심종목에 넣을게.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지. 좋아. 그래. 그러면 내 관심종목에 넣어놓을게. 대신 뭐 누군가 사주고 터닝한 걸 나는 확인하고 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솔로엠. 알려진 악재보다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답니다. 이거는. 동아 ST. 실적은 좋으나 아직 매력이 부족하다. 뭐가 없다. 이거죠. 이거 고영 아주 대표적인 우량주였죠. 이게 저쪽 IT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 주식 보면요. 장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온 주식이고요.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다화 진행 중이다. 자, 뭐가 나와?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거 가지고는 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올바이오파마. 이거 엄청 급락했었죠. 한올바이오파마. 그쵸? 이게 급락했을 때 악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는 중이다. 알겠어요. 풀리는 중이야? 그러면 그게 확실히 풀렸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주가가 움직일 때 내가 관심 가질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보면서. SD 바이오 센서. 믿음이 필요할 때래요. 어떤 믿음? 실적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할 때라고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SKIT 있죠. 이건 발음하기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풍을 견디는 시기라고 합니다. 외풍을 견디는 시기. 외풍을 견디고 있으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주가 이런 거죠. 현대미아. 방향성은 확실히 맞다.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KTB가 이렇게 발표했네요. 그리고 DL. 기다림의 시간이 왔다.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그리고 DL건설. 얘는 믿고 기다려봐도 좋을 회사. 하나에서 우리 발표했네요. 얘도 기다리래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진짜 기다릴지 말지는 우리 몫이죠. 내 몫이죠. 그거는. 아모레퍼시픽. 메리츠에는 되게 안 좋게 얘기했어요. 기대하기 어렵다. 유안타, KB, IBK는 중국 수요 기대 난망. 굉장히 좋지 않게 이쪽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받아온 거 아니야? 우리 또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는 거죠. 호텔칠라.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이야. 경쟁이 너무 심화됐어. 단기 수익성보다는 매출 회복이 되더란데 모르겠어. 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요. 호텔칠라요. 다음 현대로템. 밸류를 정당하게 얘기하는 아직 이익이 부족하답니다. 현대로템. 화성엔터프라이즈. 얘는 뭐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는데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지금 차트도 그렇죠. 조금 천천히 근데 개선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섬. 내수 확장성이 관건이다. 포스코. 그래 실적 좋은 거 봤어. 그런데 업황을 확인하자. SK에서 나온 거예요. 업황 확인 후에 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호실적의 역설. 너무 높게 호실적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컨센이 높아서 컨센은 하회했다. 녹십자. 실적은 좋아. 근데 목표가 하향했어. 뭐 좀 보여줘.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아쉬운 3분기. 4분기 기대해보자.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 이거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워딩이 그래요. 오랜만에 정말 달리 보인다. 하이. 풍파 속에 좀 안정화됐다. 메리츠.
업황은 불안해. 근데 갈 길은 가지 않을까? 삼성. 생각보다 단단하다, 신한. 당분간 실적 기대치 하회 전망될 거다, 이베스터. 컨센을 하회했다, 유한타. OLED 사업부의 신규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자, 키움. 얘 가만히 보면 아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하고 비슷한 워딩을 주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단단해. 이거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좀 보자. 이런 워딩을 쓰고 있어요. 얘네들이. LG생활건강. 예상했던 아쉬움이야. 감소한 매출이 있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도. 컨센은 하회했어요. 그러나 정상화 이후에 가장 돋보일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존비전은 제가 아까 차트 보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정보 조회업으로 테크핀 날개를 달다. IBK 굉장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팩토링 있죠. 그 신한인가 어디서 이게 굉장히 좋게 얘기했죠. 그런데 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진적인 성장 오케이. 그러나 팩토링이든 핀테크핀이든 신사업 가시화가 필요하다. 신사업 가시화를 보고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뭐 워딩들이 어떻죠? 좋게 보는 쪽에서 워딩들은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과하게 얘기를 하고 나쁜 쪽의 워딩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쁘게 과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기다려보자.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더 지켜보자. 요런 워딩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보여드린 거는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도 했지만 얘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런 워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여기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아, 내가 지금 더존비주 차트 보고 제가 더존비주 읽어드렸잖아요. 점진적인 성장이래요. 그리고 신사업 가시화가 필요하대요. 아, 그러면 얘가 당장은 못 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사시는 분은 난 이걸 가지고 계시거나 사시는 분은 얘는 롱텀으로 좀 봐야 되는구나. 롱텀으로 보면은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익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답변 한번 줘보세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수익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수익 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당장 좋은 거냐? 다음 분기에 좋은 거냐? 언제인지 모르지만 쭉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코멘트들이 여기 다 써 있어요, 애들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냥 한번 또 여기 지금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고 너무 오랫동안 좀 하긴 했는데 그 질문 쭉 올리신 거에 답변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드리고 있어 볼까요? 여러분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고객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단기 거래를 하거나 또는 주식을 맨날 보고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저는 좀 체리피킹 거래이거나 체리피킹 거래를 좀 할 것 같아요. 소위 말이 좋아서 체리피킹이지 좀 단기 거래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해보자고요. 업무 대형주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세상이 이제 앞으로 경기 사이클에 이런 걸 알잖아요. 시황 사이클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잖아요. 우리 지금 시황 보면 제가 뭐 지금 빠져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시황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원죄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 우리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황 사이클 상에서는 지금 막 들어가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닌 건 맞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에서 향후에
우리가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확실한 성장 사이클에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소보다도 탄소 중립은 확실한 성장에 있는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도 확실한 성장에 있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메타버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애플 안경 내년에 출시한다 그러죠? 안경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런 안경에 들어가는 기술들 이런 거는 분명히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또는 공중부양하는 차 앞으로 되겠죠. 이거 너무 먼 일이겠지만 자율주행은 그보다 더 빨리 되겠죠. 자율주행 되겠죠. 그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또 저는 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 말씀 드려볼까요? 바이오는 과거에는 항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쪽이 가장 각광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항암 파이프라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라이센스 아웃 할 건 다 했고 그거 가지고는 안 먹혀 잘 안 막혀요. 그러니 지금 작년에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 바이러스 관련된 요런 쪽이나 아니면 면역 관련된 거나 요런 쪽이 더 지금 각광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있잖아요. 요 얘기도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요. 그런 주식들 많이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중에서 보니까 재무구조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망하거나 뭐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 언제 오를지 모르겠어. 그런 주식을 빠졌을 때 사잖아요. 그러면 매일 주식을 안 봐도 되고 매일 유튜브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좀만 기다리면 걔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냥 편히 좀 수익 좀 내고 또 한번 또 있다가 이런 거래를 조금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증권사 영업맨이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래 많이 해줘야지 스스로 수입을 버는 회사이잖아요. 근데 뭐 또 수익이 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서 사이즈가 커져야지만 결국은 증권사들도 여러분들이 고객이니까 고객이 잘 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특히나 막 따라다니면서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빠져 있는 것을 사서 조금씩 기다리고 아니면 그거를 분할해서 사든지 아니면 나눠서 사든지 그렇게 거래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고요.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위메이드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냐.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애플 얘네들도 막 뛰어든다. 이러면 더 길게 할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짧을 것이고 뭐 이런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산업을 보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바이오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 걔네들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시기에 유니드니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실적도 돼 있고 이런 애들은 거래 실리면서 그냥 악재가 나오면서 팍 빠지는 것만 아니면 들고 계셔도 자기 자리 갑니다. 좀 손실 나도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년도 기다리시잖아요. 뭐 수익 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주식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뭐 화학주하고 이런 거 많이 빠진다라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철강주도 그렇고 소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제 그 미국은 다우가 마이너스고 나스닥은 플러스였잖아요. 물론 개별 종목에 의해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이 있었던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테이퍼링이 있었던 시기에 가치주가 오르고 성장률이 빠진다라고 이론적으로 많이들 그러는데 보시면 2014년도가 테이퍼링 했던 시기예요. 이게 2014년도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스닥은
저점이 그해 마이너스 5%고 종가는 플러스 13%로 끝났거든요. 다우 산업지수를 볼게요. 2014년도에 마이너스 7%가 저점이었고요. 종가 플러스 7%로 끝났거든요. 상대적으로 어, 테이퍼링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긴 시기에도 성장주들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요번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화당에서 아까 제가 뉴저지였나요? 어디였나요? 지금 자료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저도 뭐 봐야 되니까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요거를 시황에서는요. 어, 버지니아주요. 요 공화당에서 이겼잖아요. 버지니아주.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하나는 인프라 정책이고 하나는 사회 지출 요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좀 전에 제가 금융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장이 거의 연동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지금 버지니아주의 민주당의 텃밭인 여기서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중간선거에 뭐 내년 좀 시끄럽겠죠. 근데 일단 당장 이거 재정정책에 대한 게 통과돼야 되는데 야,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아예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준 거고 그래서 어제 유가도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민감주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주식이 제자리에 간다. 제자리가 어딘가요? 주린이는 주식이 싸다 비싸다의 개념도 사실 잡히지가 않습니다. PER은 어느 정도 보시나? 이거 PER은 고무줄이죠. 뭐 전부 다 다릅니다. 어, 섹터별로 다르고 종목별로 다르고요. 우리나라 전체 멀티플은 지금 현재 10배, 11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26배, 30배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가 어떤 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지금 왜 약하고, 이런 부분만 제가 지금 몇 개만 보고 그냥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다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끔, 제가 뭐 멘탈이 아주 약해가지고, 뭐 좀 안 좋은 댓글에서 기분이 나빠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건방지다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뭐 정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21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선의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어떤 걸 더 들려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끝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부정적인 막 댓글이 한두 개 보이면 아 내가 왜 이걸 하지 말까? 내가 웃자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씨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분들의 힘을 얻고 그분들만 쳐다보고 하면 되겠죠.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체크해 볼까요? 지금 코스닥 올라왔네요. 선물을 좀 볼게요. 차트. 선물의 차트는 지금 아침에 좀 빠졌다가 이제 제가 방송하는 동안 더 안 빠졌네요. 근데 계속 빠진다고 계속 올리셨네요. 안 빠지고 지금 반등 시도를 약간 하고 있는 거고요. 종목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먼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목을 잘 쫓아서 다녀야 되니까 어려운 시장은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게 마음에 느껴집니다. 이게 다가와서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게 느껴지고 왜 느껴질까요? 저도 쉽지 않으니까 저도 어려우니까 느껴지거든요. 서로 힘내서 정말 1월 달 이후에 뭐 별로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좋아가지고 좋은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보다도 또 빨리 이거 좀 요즘에 이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어떻게 좀 돼서, 치료제가 되든 뭐가 되든 빨리 돼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뵙고 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 시간이 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도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황과 투자 아이디어를 나눠서 말씀 보여드릴 거 올려드릴게요. 그 투자 아이디어 쪽은 한 번쯤 실적하고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